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 도대체 어떤 차를 볼 거냐? 지난번에 저희가 이 차량을 한번 비교해서 올려드렸더니 조회수가 무려 막 40만 이렇게 막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정말 관심이 많은 차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 그리고 제네시스 G80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왜 재밌냐면 K9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신차가가 한 8천만 원이 넘어갔던 그런 차인데 지금 가격을 보면 한 4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G80 같은 경우도 신차가가 한 7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한 4천만 원 초반 정도, 심지어 두 차량의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현재 이 두 차량의 가격대 근황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는 과연 K9을 사야 될지 아니면 G80을 사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K9 이렇고 G80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K9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나왔던 첫 번째 버전이 아니라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와이드하게 바뀌었고, 헤드램프도 기존의 이런 약간 위아래로 두껍던 디자인에서 가로 쪽으로 좀 더 길게 바뀐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앞면만 놓고 봤을 때는 K9이 이 전면부는 훨씬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G80은 뭐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하죠. 신형 버전은 아직은 비싼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구형을 가지고 왔어요. 두 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워낙 익숙하게 봐서 뭐 이제는 제네시스 하면은 그 공식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G80이 최근 들어서 풀 체인지를 한 위장막을 달고 있는 G80들이 공도에서 돌아다니다가 포착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G80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한번 했고 그리고 풀 체인지가 얼마 안 남은 모델인데, K9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다음 버전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앞모습의 외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K9이 훨씬 더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급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K9이 한 급 더 위기는 하죠. 그래도 얘는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이야. 얘는 대형 세단으로 아예 분류가 되어 있고 G80 같은 경우에는 준대형 세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전장 차이에서도 그렇죠. K9 같은 경우에는 거의 5200mm, G80 같은 경우에는 5000mm가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차량은 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는 하는데, 인기도로만 놓고 보면은 G80이 훨씬 인기가 많아서 그럴 뿐이지 K9이 훨씬 더 급은 더 높은 차량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엔진에서도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K9 같은 경우에는 3.3L 터보를 써서 거의 380마력에 가까운 그런 엔진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G80 같은 경우에도 3.5 터보를 넣으면 380마력대가 나오긴 하지만 연간 유지비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통은 2.5L 터보로 뽑다 보니까 300마력대가 넘기는 합니다. 근데 두 차량 간의 출력 차이가 한 70마력 정도가 나니까 그냥 단순히 깡 출력만 놓고 봤을 때는 K9이 훨씬 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냐면 K9의 트림이 한 4가지인가 그래요. 기본 트림이 있고, 그리고 그 위로 마스터즈가 있고, 마스터즈 위로 베스트 셀렉션이라는 트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얘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베스트 셀렉션 2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스트 셀렉션 2는 뭐가 좋냐면 사륜구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G80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휠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죠. G80도 옵션이 안 들어갔을 때는 18인치 휠, 옵션을 넣으면 19인치 휠, 거기다가 조금 더 옵션을 넣으면 20인치 휠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 옆에 있는 G80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20인치 휠만 선택했을 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18인치, 19인치 휠을 장착한 애들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개별 선택 옵션이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옵션들의 좀 차이점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G8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듯이 파퓰러 패키지라든지 뭐 2열 컴포트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G8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비스포크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 쪼개놨어요. 보통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한 19인치 휠 정도 하나, 올 휠 드라이브 280만원짜리 하나, 거기에다가 510만원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어시스턴스 패키지 2는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넣자고 하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 정도 옵션들을 넣고 나면 기본 차량 가격 한 5,500에서 옵션 값만 거의 1,600개에서 1,8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넣고 나면은 이 G80이 아무리 2.5L 터보 엔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격을 매겨놓고 보면 한 7천만 원이 넘어가는 기본 신차 가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G80은 신차 가격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K9 같은 경우에는 기본 차량 가격 깡통에서는 5,800만 원이지만 베스트 셀렉션은 트림 가격만 8천만 원이에요. G80은 아까 옵션 막 엄청 많이 들어가서요 7천만 원이에요 라고 했지만 얘는 옵션을 넣고 넣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트림 가격만 8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2열에 좀 더 럭셔리하게 뭔가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신차 가격이 8,400만 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2열 딱 열어서 하면은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뒤쪽에 딱 보면은 여기에 2열 듀얼 모니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2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통풍 시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2열의 고급성이나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K9이 훨씬 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해서 G80은 2열 컴포트 패키지 1, 2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야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신차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은 G80이 훨씬 더 위에지만 중고로 좀 내려오다 보면은 오히려 옵션으로 봤을 때 K9이 좀 더 가성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K9하고 G80은 이렇게 옵션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려고자 하는 차량들의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베스트 셀렉션 2가 들어간 차량이라면 사실 뭐 이런저런 옵션이 들어갔는지 뺐는지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G80은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G80하고 K9이 지금 현재 어떤 근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궁금한 지점이잖아요. K9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차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옵션을 한두 가지 정도 더한 베스트 셀렉션 2가 8,400만 원에 출고가 됐던 차고요. G80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죠. 2.5L 터보 엔진에다가 이것저것 옵션들 한 대여섯 가지 넣으면 신차 가격이 한 7천만 원 초반 정도 가격이 돼요. 근데 두 차량 모두 한 3년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한 6만 킬로 정도가 되면은 두 차량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진짜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감가율로만 놓고 보면 K9이 감가율이 훨씬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베스트 셀렉션 2에다가 옵션을 더 붙여놓고 있다 보니까 한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베스트 셀렉션 2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3년에 6만 킬로 정도가 되면은 4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80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신차가가 한 7천만 원 넘어가는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3년에 6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면은 4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량 모두 한 연식과 주행거리가 비슷하면은 오히려 감가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K9의 감가율이 훨씬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한 50% 빔을 맞은 거고 G80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감가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 가격대로 내려오면은 이 두 차량 중에서 고민을 할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차량의 각각의 장점들을 좀 살펴보자면 G8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도 가장 볼륨이 많이 팔린 그런 모델이라서 정말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K9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는 기아다 보니까 브랜드의 네이밍으로는 좀 낮을지언정 옵션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도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인데 확실히 조금 더 고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챙겨준 그런 느낌이 들고 감가율도 솔직히 거의 50%에 달하다 보니까 이 정도 떨어지고 나면은 이 이후로부터는 사실 감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같은 가격이면 K9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K9은 기아니까 보증이 3년 6만이고 제네시스는 5년 10만이니까 제네시스가 훨씬 더 보증 기간이 길어서 지금 사더라도 보증을 2년 더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K9은 사실 이름만 기아인 거지 보증이나 이런 것들로만
보증만 따지면 제네시스 부러울 거 없이 보증이 잘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5년 10만까지 보증이 다 돼요. 그래서 두 차량 다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기아라는 브랜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옵션이 K9이 조금 더 좋은 거, 이런 것들 사이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K9 같은 경우에는 3.3L 터보라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아라는 브랜드 네이밍에서 주는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낮을 수는 있을지언정 전장도 훨씬 더 길고 옵션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감가도 많이 돼서 오히려 가성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G80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대죠. 뭐 전장 조금 더 작고 옵션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네이밍에서 주는 장점들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차량 중에서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K9이 조금 더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제네시스 G80이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K9이나 G80이나 똑같이 4천만 원 초반대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떤 차를 고를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